타임뉴스는 19대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국의 취재진을 파견해 관련 뉴스를 보도해드렸습니다. 한국에 다녀온 홍재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먼저 역대 가장 혼란스럽고 또 중대한 시기에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네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소감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.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당시는 문재인, 박근혜 두 후보의 대결 구도로 좀 안정적인 구도라고 느껴지실 텐데요. 이번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파면 이후의 대선이어서 오히려 혼란을 끝내기 위한 각 당의 노력이 뜨거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물론 최종적으로 13명의 후보가 완주를 했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표심을 공략했고 오히려 그 다양성이 민주주의에 훨씬 더 다가섰다는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어찌 보면 한인 언론으로서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온 것이어서 의미는 더 있다고 봅니다. 네,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? 우리가 흔히 대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필연적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대선 기간에 다른 후보들의 추격도 사실 약하지 않아서 문 후보의 지지층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41.1%의 최종 득표는 과반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명의 다자구도임을 감안하면 매우 탄탄한 흔들림 없는 지지율이었습니다.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 유권자 끌어안기도 상당히 결실을 거두는 듯 보였긴 하지만 득표율에서는 문재인 당선자, 문재인 대통령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을 앞으로 국민들에게 남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당선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. 이 며칠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이 지지자들은 물론 또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. 멋있다라는 말로 다 이렇게 한마디씩 표현을 했었습니다.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을 한 문재인 정부입니다. 근데 그 국회에서 간략하게 취임식을 하고 청와대까지 행진, 이 미국식인데요. 그러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에 앞으로도 사실 인수위원회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 컸습니다.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내린 업무 지시들을 보면 대통령 한 명만 바뀌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나라고 할 정도입니다. 한 주 정도 지났지만 국정 수행 능력 평가가 70%를 넘는 지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. 네. 외교적으로도 이미 4강 외교, 미국과 중국,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한 4강 외교의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축하 전화를 직접 할 정도였으니까요. 네. 이 과거 9년 동안 무기력했던 한국의 외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우려는 어느 정부나 출범하든 항상 있는 부분입니다. 네.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.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스스로 보수라 칭하는 기득권층, 즉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. 야당으로서의 견제는 분명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과거 친박 세력, 새누리당 같은 행태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바로 이 부분을 지금 LA에 와 있는 홍준표 전 후보도 매우 경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. 네. 또 인선 작업도 역시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행정 모든 것이 돌아갈 텐데 네. 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. 한국 국민들은 언론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고 특정 언론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대변하고 있는데요. 이 검찰, 정치에 이어서 언론 개혁이 세 번째입니다. 이 양분화된 여론을 타고 이제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언론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극찬만 해서도 안 되지만 이 초반부터 청와대 흔들기에 나서는 것도 좀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자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대선과 맞물려서 언론들이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네,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재외국민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물론 더불어민주당, 문재인 후보가 나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 정책에 상당히 적극적인 당입니다. 특히 동포청을 설립한다거나 또 재외국민 투표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부터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은데 앞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한국당의 문제입니다.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,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의 몰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과연
보수를 칭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러한 성정의 재외국민 투표를 그대로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? 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국민 정책 확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 협조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취재를 통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세요. 네, 뭐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 감상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편 날이죠.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 후보, 당시 문재인 후보의 출구조사가 1위라는 소식에 눈물들을 흘렸습니다. 물론 거기에 지지자들도 있었겠지만 취재를 하면서 만나본 국민들, 특히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가슴이 좀 뻥 뚫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.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고 여의도가 떠들썩하게 밤새도록 파티를 하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.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촛불로 대변되는 한국 국민들의 각성, 그것이 더 좋은 국가로 나가기 위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네,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